안녕하세요. 234 세무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아두시면은 아주 유익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는 6가지 중 제2편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핵심적인 사항만 1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면세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미가공, 가공하지 않는 식료품이 대표 선수인데요. 가공하지 않았다는 뜻은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이나 가열, 화학과정 등을 거치면은 성질이 변해버리니까 가공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공의 의미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중요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15가지 빠른 속도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수 임산물,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 그리고 도서신문, 잡지 등의 인쇄 제작 용역. 여기서 신문은 인터넷 신문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위탁이나 계약에 의해서 제작하는 인쇄 용역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살펴드릴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렌트입니다. 렌트 용역, 그리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렌트 임대 용역 면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건 용역과 교육 용역 면세 되겠습니다. 의료 보건 용역에는 수의사분들의 보건 용역도 면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구성 3대 요소인 토지, 인적 용역, 그 다음에 금융보험 용역,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면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토지의 경우는 공급, 매각, 양도는 면세인데 임대, 렌트는 과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용도 석유류 면세, 공장,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 용역 면세됩니다. 그리고 농어업 대행 용역 면세됩니다. 그리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면세됩니다. 그리고 단체에 따른 면세가 2가지 있는데요.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면세됩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단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공급하는 관리 용역 등도 면세가 되는데, 관리단, 아파트 관리단, 오피스텔 관리단, 입주자의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 관리단체와 경비업자단체, 청소업자단체, 이들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 용역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주택 면세, 국민주택 건설 용역도 면세,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도 면세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주택 임대 용역의 면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뿐만 아니라 부수 토지까지 면세된다는 점, 원칙적으로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되는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또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를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는 다음 둘 중에 큰 범위까지 면세가 되는데요. 먼저 주택의 연면적,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5배를 비교해서 큰 면적까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2가지. 자,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 안 들어가고 주차장 안 들어가고 공용면적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는 도시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외에는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부수토지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의 면세 범위인데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등 면적보다 큰 경우죠. 초과하는 경우는 100%
부수토지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토지는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까지 한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는 따로 국밥입니다. 주택 부분만 안분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택 부수토지는 한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안분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무적으로 유용한 꿀팁 3가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때는 임차인별로 각각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을 따져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면세되는 주택의 범위도 중요한데요. 면세되는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가령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은 주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0% 과세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대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을 넓게 임차를 받아서 다시 분할해서 재임대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각각의 임차인별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재임대인, 마지막 임차인 각각 어떤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두시면 유익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6가지 중에서 2번째 시간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